반갑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도 많이 올랐어요. 독일 5%, 프랑스 4%, 영국도 2%대 상승했고요. 자, 유럽이 먼저 강하게 반응을 했죠. 왜냐면 유럽이 더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은 브렌트유가 있지만 사실은 중동 쪽에서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동 쪽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역시 마찬가지 잘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2.85%, 나스닥도 2.8%, S&P 500은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휴전에 대한 기대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가 이제 크게 떨어졌었죠. 한 12% 정도 빠졌었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때는 91달러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96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상황은 근데 조금 불안 요소들도 있긴 있어요. 지금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일 날, 협정한다라고 얘기가 일단 나오긴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여기는 왜 공격을 하느냐, 휴전 아니냐, 그랬더니, 그쪽은 휴전에 대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바논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 이거 휴전협정 위반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란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거 휴전협정 위반이니까 우린 공격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레바논 쪽은 휴전이랑 관계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라늄 농축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은 뭔 소리냐? 원래 이란이 이제 우라늄 농축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네가 하겠다라는 것하고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 이제 크게 골자로 넣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뭔 소리냐? 우라늄은 우리가 갖고 온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일단은 급한 불만 끄고 다시 시간 끌자는 거였어? 라는 식으로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은 공식적으로 휴전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죠. 자, 만약에 또 불안 요소가 다시 커지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휴전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잘 되면 대박인데 잘 안 되면 또다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로 휴전 안 되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느 누구도 믿기가 어렵죠. 이란 쪽 믿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을 믿기도 어렵고, 지금은 일단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타나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증시는 잘 올라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스 보도록 합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첫 종전 협상은 11일 하루 늘어졌네요. 원래 10일이었던 것 같은데 11일로 바뀌었네요. 파키스탄 수도요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나는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스티브죠. 제러드 쿠슈너가 이끈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특사 둘이서 간다. 그 다음에 맞사위죠. 제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 토요일 오전,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에 열릴 것이다. 맞는 얘기인가요? 미국 시간으로는 10일이 맞는 건가요? 현지 시간으로는 11일.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날짜 변경선이 지나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토요일 오전에 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죠. 자, 그는 벤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끄는 것과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은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현지 시간 11일 오전이면은 우리는
토요일 오후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랑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5시간 우리가 더 빠르다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니까 우리는 오후 늦지막히나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고 저녁에나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는 이란이 2주 휴전 협정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애초에 휴전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행을 다시 차단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며 부인했고요.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해협을 열고 나서 배가 지나다니기는 했는데 다시 막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배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통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대변인의 얘기도 또 조금 달라요. 현지 상황하고는요.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건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고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항이다. 아니,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왜 걷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네, 누구의 땅도 아니라서 그냥 원래 통행료 없이 지나다니던 되잖아요. 근데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니까 야 우리도 끼워줘 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이 들어가 붙은 건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죠? 하지만 대통령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전혀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냥 여러분들 네 이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길거리 걸어가는데 야 돈 내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좀 이상한 상황이네요. 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를 받겠다. 네. 자,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인계할 의사를 시사했는지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근데 이란 쪽에서 요구한 내용에서는 농축 우라늄을 자기네가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딱 선을 그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 의회 의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라늄 농축에 대한 부분들을 지네가 갖고 간다고? 아니야, 우리가 하기로 했었어. 미국은 왜 또 거짓말 하는 거지? 이거 협정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미국에서 이란에게 이걸 양보하게 되는 순간 니네 전쟁 왜 했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아직까지는 이 서로 간의 휴전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열받았잖아요. 야,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야, 미국 니네가 얘기한 그거 다 내놔봐. 야, 이란 니네가 얘기한 거 다 내놔봐. 파키스탄 니네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이거 휴전 협상 이거 뭔데 이거? 뭘 가지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국은 우리의 15개 조항을 이란이 수용했다. 이란은 자기네들의 10개 조항을 미국이 수용했다. 파키스탄은 중재안을 양국이 수용했다. 그러니까 뭔데? 해놓고 왜 싸우는 건데? 왜 공격하고 있는 건데? 사우디 성유관이 공격받았다는 얘기도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하위 체제까지 명령 전달이 늦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 하죠.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 협정 초기에는 원래 그렇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자, 오늘까지는 공격이 없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봐주자. 대대적인 공습이 있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되겠네요. 그쪽에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발작 버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96불이면은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최고가 수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죠. 110불 넘었던 가격대에서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90불대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높은 수준이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막힌다 그러면 유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그런 사안들이 이런 중동 지역의 문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최우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국내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만기일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2조 순매수로 들어온 외국인들 반도체 랠리 타고 다시 6,000피. 자, 우리는 오늘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인데 그동안 이제 휴전으로 계속해서 눌려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되살아나면서 코스피가 5,800을 회복하고 더 넘어가서 6,000피로 달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 돌아왔다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이제 하는 것이냐, 이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매도만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매수가 들어왔다. 오, 얘네들 뭔가 좀 이제 달라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이 만기일이라는 것은 조금 찝찝하죠. 왜냐면, 일단 휴전이 됐든,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이 됐든, 그 다음에 향후의 기대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압박하던 요소는 일단 뒤로 물러났고요.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을 일단 전해준 상태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에다가 공매도까지 살짝 쳐놓던 상태였단 말이죠. 요 상태에서 상승장으로 가게 된다. 자, 만기를 만난다. 그러면 얘네들 포지션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막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숏 커버링으로 들어오는 거. 포지션을 바꿔주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내려갈 거라고 했다라면 전혀 관계가 없지만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바로 급하게 사들이는 형태였을 거다. 자, 그래서 그저께까지, 즉 휴전 협상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 관망하는 입장이었다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올라가는데 하면서 이제 매수하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숏 커버링. 숏 커버링은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매도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건 휴전이잖아요. 그러면 얘들 포지션을 매도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오늘도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롤오버 시켜서 다음 달로 또 넘기겠죠. 그 다음에 시장 자체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드는 형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휴전 협상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오늘 만기일이라 안 그래도 변동성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만 갔으면 쇼커버링을 통해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됐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매수해볼까?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매수를 살짝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휴전협정 또 얼그러진다 그러면은 얘들 상황 또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고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지금 기업 실적이니 차트니 기업 분석이니 뭐 전망치니 다 필요 없고요. 휴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한 내용들도 한번 볼게요. 다우는 1년 만에 최대폭 2.9%나 올랐다. 이렇게 올란 게 없었는데 1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그동안 차트가 망가지고 있었던 요소였는데 이 부분에서의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변동성 지표는 18%나 내렸네요. 와,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일단 휴전 동의를 했고요. 11일 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번째 종전 협상을 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들 브로드컴은 5% 이상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7% 올랐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같이 반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이란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비롯한 휴전 합의를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살짝 애매모호한 모습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이 이미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것은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소고,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먼저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들끼리도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고용이 좀 나빠지는 모습이 있어서 금리 인하를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FOMC 의사록에서는 일단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동결을 할 수도,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말은 나도 하죠. 주가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다. 네.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르겠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 현재 상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뉴스가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지금 회항하는 거 보이시죠? 회항을 한단 말이야. 통과하려고 하다가 돌아서는 모습들. 자, 요 실제로 지금 보면 이거예요. 해협 통행이 다시 중단되었다라는 거. 아까 전에 얘기된 부분이죠. 이거 5시에 나온 뉴스네요. 그러니까 지금 레빗 그 대변인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지금 유조선이 급격히 뱃머리를 돌리면서 돌아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오늘 또 상황 지켜봅시다. 상황 좀 지켜보고 만기가 잘 넘어가야지 되고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겠네요. 11일 날 회담이 첫 번째부터 잘 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휴전이잖아요. 종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주말 동안에 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란은 또 얻어맞고 가만히 있겠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의미가 좀 무색하게 쌈박질하고 있다. 이게 휴전은 뭐예요? 야, 니네 싸우지 마.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뭔가 좀 더 종합적인 요소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말들이 너무나 다르고 상황도 계속 거기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좋긴 좋은데 경계를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다시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와, 이게 잘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의혹적인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좀 두고 보자고요.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을 또 새로 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상승 쪽에 베팅을 해놓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만기니까 변동성 클 수 있습니다. 주의들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